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태풍이 아주 위협적으로 북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뒀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죠. 여야 맞불 고발전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현장에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고요. 최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 동안 손실만 받고 그래서 5월 20일 날 이모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 주장을 하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씨의 녹음 육성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를 했고. 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자, 봉 교수님. 네. 이 고발건 어떤 내용인지 개요 좀 들어볼게요.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월 20일 이후로는 이모 씨 소위 이제 주가 조작을 한다는 선수거든요. 선수와 절연했다.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공개를 6월 달에도 이런 그 증권사 직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이모 씨 외에는 어떤 사람 말도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소를 안 해놓으면 지금 형사 소출을 받지 않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9월 9일인가요? 9월 9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 네. 되니까 일단 고발해 놓고 아마 임기가 끝나고 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대통령 헌법상 현직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이제 그 소출을 못 합니다. 내란죄하고 외환죄만 소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 이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게 물타기, 그다음에 물귀신 작전을 봐요.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같이 이게 물귀신 작전처럼 이런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추석의 민심의 밥상에 같이 올리자. 내만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물귀신 작전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물귀신 작전이에요. 생각을 해서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협박이란 발언 때문이에요.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이거 두 가지 가지고 공직선거법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실제 물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녹취의 상황들과 정황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깊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과 두 개 어떤 게 경중을 따지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경중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물귀신 작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고발을 안 해놓으면요.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더 이상 이게 조사도 안 되고 재판도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고 봅니다. 네, 물타기가 절대 아니다는 게 최진봉 교수의 생각인데,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고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발해나 안 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면서요? 예, 이제 아마 비공식 회의에서 언론의 보도예요. 비공식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내 건도 같이 하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 특검법도 같이 발의하자. 그럼 뭐 불만 없지 않겠냐. 그럼 예를 들면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특검으로 가고 왜냐하면 현재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이고 또 검찰이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오랫동안 검찰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것도 특검으로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특검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이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떻게 통과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김건희 씨 조사는요. 누가 했냐면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죠. 그다음에 이정수 박범계 고등학교 난강고 6년 후배입니다. 이분들이 사사치 털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혐의가 안 녹아 기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권력의 충견들이 털었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특검한다고 나옵니까? 이미 12년이 지난 걸?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공세고 통과 가능성도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게 억지다. 비교할 걸 해야지. 어떻게 12년 전에 그거하고 이게 지금 혐의하고 비교합니까? 일단 수사를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대선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보다는. 근데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선 기간이라 정치적 목적하고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 이상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은 다 그 불러서 조사도 하고 재판 넘겼는데 김건희 여사만 서면 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불명확해요. 지금 한 번도 소환한 적도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냐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현재 검찰은 수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네. 거죠. 자, 서정욱 변호사도 물타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이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먼지 털도 털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보셨습니까?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성일종 의장의 목소리가 아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유전자에는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있고 옛날에 뭐 사찰 유전자 없다 했잖아. 있고 그다음에 물귀신 유전자 있고 또 있어요. 내로남불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게 유전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최진병 교수님. 예. 이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네. 사건 불송치로 일단 가닥을 잡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특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허위 경력 의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대선 기간 동안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부풀렸다고 인정도 하셨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잘 보이기 위해서 부풀렸다. 그런데 지금 영두삼위로 끝났잖아요. 뭐 처벌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100여 군데나 했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이 한 4개, 5개 정도 대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한 군데도 압수수색 한 적이 없어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낸 자료 가지고 그냥 이거 보니까 문제 없네. 그리고 불성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가자는 것이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정말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특검 받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특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 수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오늘 4글자로 받아봤는데요. 여야 맞불 고발전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4가지 생각을 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까자. 여야 같이 하자 뭐 이런 뜻입니까? 복수혈전. 누구에 대한 복수혈전을 얘기하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혈전을 하는 거죠. 거울 봐라. 거울 봐라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로 자기를 돌아봐라는 거지. 아사리판. 그냥 있냐? 하나 걸려. 하나만 걸려봐라.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정치 공세. 진실 밝혀. 일어탁수. 이거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번에 했던 이준석이. 그죠? 일어탁수. 서정욱 변호사 팬인가 봐요. 네. 0370님 서정욱 변호사 너무 웃겨요.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할까요? 불출석 기류도 당내에서는 많이 보인다고 하던데요. 최준무 교수님. 아마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검찰이 어떤 그 결론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출석을 하게 되면 괜히 검찰한테 명분만 주는 거예요. 조사에서 아마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발언을 안 하실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석 밥상에 그게 계속 이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극보다 실이 많을 것 그렇죠. 같다. 그리고 출석 안 하든 결론은 똑같은데 굳이 해서 그런 그 어떤 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검찰한테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그 네 가지가 있어요.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대선에 못 논다는 거예요. 5년간.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 법에 비용.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 있잖아요. 434억. 민주당하고 이게 토해내야 됩니다. 비용 토해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정당법 22조에서 당원이 못 돼요.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도 자동으로 퇴직되는 거죠. 당대표 자리도 날아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법 136조. 거기에 보면 이게 당연 퇴직 사유가 있어요. 피선거권이 없으면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요. 한마디로 네 가지 날아가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 갑옷으로 입은 갑옷들이 다 날아가고 결국에 쌍방울 네이 하나 입은 맨몸이 되는 거예요. 배지도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고 당대표 배지 날아가고 결국에 쌍방울 내복 하나 입고 싸우게 되는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가 왜 날라가요? 국회법 136조는 다 인정했습니다. 아니 민주당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있었던 발언 가지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받아도 국회의원은 유지한다고 봐요. 아, 그거는 이게 공직선거법에만 그렇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국회법 136조의 당연 퇴직을 보시면 예. 거기에 보면 피선거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 퇴직이라고 136조입니다. 그건 이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당연히 무슨 100만 원 이상의 범죄가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법원 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표명이에요. 의견 표명.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진무 교수님. 저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견 표명이라는 건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본인이 그렇게 협박받았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서정욱 들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징역형이 넣어야 되고요. 최소 이게 벌금 300 이상은 넣어야 된다. 왜? 국토부는 적의 판단을 했는데 협박해서 직무유기 운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공문 하나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이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증언이에요. 그런 증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왜 협박으로 당신 느꼈어? 이게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 소환에 대해서 전쟁이다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마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건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게 무슨 마치 이것도 침소봉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보좌관이 자기 의원한테 이건 전쟁입니다라는 건 자기 내부적으로 강대강 대침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전쟁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뭔 전쟁을 합니까? 보좌관이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하고는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가져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전쟁이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건 너무 침소봉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죠. 전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아니 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기소까지 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야당이 가만 두고 봅니까? 그런 야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은 보좌관과 의원들 사이에 의원실 내에서 하는 표현의 방식이었을 뿐인데 네. 그걸 가져다가 뭐 전쟁이 아니다, 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글자로 맞불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탱천. 분기탱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격렬하게 선다. 여야 어느 쪽에 대해서는 막 정확히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하여튼 분기탱천. 쌍쌍 파티. 정의 승리. 어느 쪽이든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뜻. 그렇죠. 중구난방이다. 예. 죽고 죽어 민생 실종 생떼 쓰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낮아진 32.3%를 기록을 했고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6% 높아진 64.9%를 보였습니다. 네. 자, 서준익 변호사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니 1.3%면 이게 똑같은 거죠. 오차 범위 내는 이게 똑같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저는 하락이라고 안 보고요. 그럼 뭘로 봐요? 똑같다는 거죠. 옛날 전주하고 이게 똑같다고 봅니다. 1.3%는. 그러면 몇 프로 이상? 오차 범위를 그러면 벗어나야지 의미가 오차 있는 범위를 거죠. 하면 이걸 하락으로 봐서 원인까지 규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저는 옛날에 2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30%대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올라갈 걸로. 물론 출렁출렁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 말로 하면 4%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가 신뢰 수준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4% 차이는 그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도 듣겠습니다. 여야의 고발전을 보며 드는 생각 네 글자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면 충돌. 내 이놈! 내 놈의 죄를 내 놈이 알렸다.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봉고파직하노라. 김 PD 어떤 뭐 내 이놈이야. 나가서 봅시다. 자, 이어서 서정익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적반하장. 이게 무슨 소리야? 끄이고. 오늘 날씨도 굽고 태풍도 올라오르니까 AI가 두 분 다 혼내고 있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익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